요즘 나라가 시끄럽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민첩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마무리된 일이 있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이지. 즉 직거래하는 거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2010년 일본 외상이 협정 체결 제안을 해.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껴 2011년 한일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지. 2012년 6월 29일 체결 직전에 밀실 논란이라는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을 남기고 체결 연기를 했어. 쉽게 말하면 판이 깨진 거야.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다 올해 교도통신이 한민구 국방장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검토 생각이라는 보도를 해. 슬슬 판까기 시전에 들어간 거지. 눈치 살살 보면서 진행하던 중 10월 27일에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발표해. 11월 1일 일본에서 첫 실무협의를 하고 8일 후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14일에 가서명을 했지. 어쩜 이렇게 빨라?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 재가, 이 모든 것을 가서명하고 8일 만에 다해.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빠른 일처리란 거지. 대통령 재가하고 다음날 23일 한일 양국이 밀실 서명을 하지. 카메라 기자들 카메라 내린 거 봤어?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발표하고 딱 27일 만에 성명란에 쾅쾅 하고 도장을 찍었지. 딱 27일 만에. 우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일처리. 이 협정은 군사적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에게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현재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대,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대 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정보를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아, 방산 비리만 없어도 위성 5개 정도는 우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민트와 관련된 정보를 일본에게 주는 반면 일본은 시즌트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라 우리나라가 이득이라는 거지. 하지만 이 협정에 대해서 반대가 많아. 왜냐고?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이지. 군사적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먼 나라야. 일본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 이 협정을 한다면 이렇게 반대가 많지는 않을 거야.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전혀 미안한 마음을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야. 자위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일본은 자국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런데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등 검은 속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 협정으로 일본의 이지스함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반도 영해에 진입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일본 자국 내에서 군국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협정문 제4조를 보면 교환할 군사 비밀 정보의 등급이 명시돼 있어. 한국의 군사 2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에, 한국의 군사 3급 비밀은 일본의 비에 상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문제는 비밀 등급은 각국이 자의적으로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나라에서 2급으로 규정하는 반면 일본 측에서 1급으로 규정해 교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또한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으로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물론 한일 직거래보다 미국을 거쳐야 하니 신속성은 떨어지고 사드 문제도 있는데 이 협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반발을 한다면 외교적으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도 하지 않고 국내 전서가 혼란한 틈에 속전속결로 진행한 거지.